예, 두 번째 주제는 김종인이 홍준표에게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다가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낮다고 공격을 하고 그거는 뭐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뭐 그게 그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남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김종인이 홍준표에게 이렇게 정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싸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건 홍준표 후보는 일단 제쳐뒀다라는 얘기여서 일단 김종인에게 홍준표는 네모다. 제가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써야 됩니까? 써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두 분이 들어야 됩니까? 예, 들어서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저는 지우고 싶은 과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 그런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 인사고 이번에 반드시 보수 정권이 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의 보수는 과거지향적인 보수라기보다도 미래지향적인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예. 이른바 이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약간의 이제 좌클릭을 하면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성향이나 이런 지향에 비추어 봤을 때 홍준표 후보는 너무 과거형 인물이에요. 때문에 미래지향적 보수에 담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두 분 사이에 악연이 있습니다. 예.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동아저축은행 사건으로, 동아은행 사건으로,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 홍준표 후보가 한 말입니다만 뭐 반박이 없는 걸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당시에 대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로 홍준표 후보가 주임 검사를 대신해서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연에 대해서도 지우고 싶을 거예요. 당시 뭐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본인이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떠오르기 싫은 장면일 거예요. 그렇죠. 지우고 싶은 과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자서전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당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맡은 역할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었고 너무 아픈 기억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좀 원론적으로 그 아픈 기억에 입장을- 소금 뿌린 사람이잖아요. 예. 소금을 좀 아프게 이렇게 20분 만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저런 디테일에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대검 출입 기자였어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동아은행 사건을 특정 보도한 게 그때 제가 있었던 중앙일보였고, 예. 그때 제가 대검 출입 기자였는데 그 일요일 날 제가 대검 일진이고 저와 같이 법조팀장이 있던 남정호 지금 논설위원인데 남정호 기자가 일요일 날 가서 쓰레기통에서 수사 기록을 찢어서 버린 거를 그걸 이렇게 해서 다 붙였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막 쫙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야. 뭐 수석 누구 얼마 해서 그게 동아은행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다 파쇄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그래서 이제 기사는 제가 썼는데 예. 제가 일진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사를 쫙 써서 그때 당시에 93년이죠. 그 저희가 뭐 동아은행 사태. JTBC 기억나네요. 국정농단 때 파쇄된 거를 한번 이어붙이는 거 시도한 적이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안 상당히 될걸요? 고난도 작업이긴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 저도 들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홍준표 지금 후보는 이거다.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박원석
총장님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이나 상처가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게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상처로 남아있는 게. 예. 근데 그 트라우마, 과거에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그때 뭐 2억 몇천만 원인가 뭐 경제 수석을 하면서 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인데 그거를 홍 의원을 보기만 하면 아마 그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조사 질의. 그렇죠. 20분 뭐 만에 그때 자백했던.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테니까 정말로 홍준표 후보는 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제 저도 보면 상당히 전략적이시고 실용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원에 늘 계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전략적 판단은 없을까요? 계속 말씀하는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권 교체인데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홍 후보로는 이게 좀 쉽지 않. 그러니까 개인적 악연이나 감정을 떠나서 혹시 정권 교체가 홍 후보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 그런 부분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그 정치부에서 예. 이렇게 정치인들을 쭉 그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 이렇게 거창한 대명분보다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정치인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더라. 감성의 이성을 앞선다. 감성이 이성을 앞서는 건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박 총장님 정치인이시니까 나중에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 김종인 박사와 지금 안철수 그 지금 그 대표와의 악연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잖아요. 그러다 그 악연이 일어난 거나 혹은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와의 악연, 그다음에 홍준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의 악연이라든가 뭐 정치판에서 있는 수많은 악연들이 있는데 그걸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원인을 따져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다 뭐가 있고 그 무언은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분명히 전략적 판단도 있다고 그럼요, 있겠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선 상황,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따라잡을 듯 하면서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궁극적으로 이기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이유가 홍준표 후보는 익숙한 반면에 대중들에게 그만큼 한계도 많이 노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정치권 최고의 킹메이커인데 근데 그런 한계나 그런 속성들을 전 충분히 읽고 있다고 보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0대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보수가 혁신하고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기존의 낡은 인물들로가 아니고 새 인물이 등장해야 된다. 이걸 설파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눈에 이미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홍준표 후보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예. 저는 이 의구심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객관성이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처음에 여쭤봤던 뉘앙스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서 자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강조하는 거는 처음엔 그냥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네? 이런 판세에 대한 또 분석.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경선에 관해서는. 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렇게 확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져 있든가 그러면 뭐 이렇게 김종인 박사 정도의 무게 있는 분이 지금 보면 이제 나도 여기다 숟가락 얹어서 한번 이 막판에 좀 해볼래. 되게 이제 그런 식의 지지 선언들이 많잖아요. 와, 이 사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막 얹어서 나도 좀 나중에 그 공을 세웠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라는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 뭐 김종인 박사 정도의 무게 있는 분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나는 이제 끝난 다음에 뭐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듯이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겠죠. 약간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 당연히 후보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박사도 나름대로 무게가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예.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잖아요. 상당히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홍준표 후보가 제가 이제 만일에라고 뉘앙스를 많이 냈지만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홍준표 후보가
만일 홍준표 후보가 다음 주에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 홍준표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워낙 약간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근데 홍 후보는 이 본선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예, 일단 비슷하다라고 이현주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점 찾으셨습니까? 글쎄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치라는 게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예.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뭐 불가능한 일 이런 거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악연 그리고 사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늦어지게 된 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복당을 안 시켰잖아요. 여러 예. 차례 복당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적된 감정도 굉장히 클 거고 또 두 사람 다 뭔가 주도하는 스타일이지 옆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질상의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에 비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근데 그런 작아진 역할을 감수하면서 선거에 참여할 건가? 저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상 그렇죠. 스타일상 이분은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 이게 성사시키지 않으면 뭔가 끼어서 가는 이런 거를 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냥 얼굴만 내밀고 이른바 이제 얼굴 마담 이런 역할은 이제 싫어하죠. 아니 저는 뭐 김동연 그 전 부총리나 이런 식으로 제3지대로 물꼬를 트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온다면. 손잡을 일은 없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당장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김종인 위원장 지금 뭐 저 경상도에서 저 대구에서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악연이라는 게 뭐 그 이전부터 계속 쌓여 이 두 분의 악연이라는 건 그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람이 자존심을 굽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뭘 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기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당의 후보가 예. 되게 된다면 글쎄 갈까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제 저희 패널인 허은하 의원이 이제 전에 들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 전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준석 대표가 오늘인가 어젠가 비슷한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둘이 또 만났으면 사실 향후 전략적 화해를 위한 기반을 좀 다져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국민의힘 내부의 바람이겠죠. 이른바 국민의힘 버전의 원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상 본인이 중심이 돼서 즉 선거를 총괄하면서 그리고 지휘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판이 아니면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스타일상 그거 받아들일까요?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예. 사실 과거에 우리가 3당 합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3당 합당 그때 사회부 기자였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합당을 하지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DJP 연합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DJP 연합도 있었고요. 예. DJP 연합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되게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그것을 넘어서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제 감정의 상처의 무게와 실익의 과실의 무게를 비교해서 더 나은 쪽으로 이제 힘이 쏠리겠죠. 아 근데 그게 꼭 이제 상처와 실익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생각하기엔 바라건대는 어떤 역사적 과제랄까, 과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과거를 좀 털어버리고 우리 같이 손을 잡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은 예. 들지만 쉽지는 않다. 일단 국민의힘 주장으로서는 만약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 둘이 이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됐든요. 거기 후보들 예. 서로 싸운 분들이 다 같이. 알겠습니다.